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겨레신문에서는 이번에 19대 대선 가운데서 가장 주요 대선 후보 주자로 꼽히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양쪽 캠프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시고 또 같이 참여하신 분들로부터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캠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 맡고 계시는 김상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안철수 후보의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님이 나와 계신데요. 예,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두 분은 원래 인연도 있으시고 잘 아시지만 오늘만큼은 좀 치열하게 차별성도 드러내시고 예, 교육은 뭐다라는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흑백으로 말하는 거 싫어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것이다 우리 캠프가 내세우는 저희가 이제 이 교육 정책을 만들면서 이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개인의 삶과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무한 경쟁의 고통에 이제 내동댕이 쳐져 있고, 그리고 그런 고통이 사실은 그 개인의 삶이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 사회적 격차를 더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그 계층 간 이동을 가로막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의 삶과 미래에 아주 밀접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교육은 민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삶의 기본이나 이제 삶의 밑거름이나 그리고 삶의 전 과정과 관련돼 있는 게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삶의 기본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제 시민성이나 사회성을 함양하는 과정이고, 밑거름이라면 이제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전 과정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직업교육, 평생교육을 통해서 생애 전체의 교육 과정을 우리가 이제 거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개혁이라고 하면 교육 철학이나 교육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또 입시나 당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신뢰성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올 여름 개편안이 발표되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찬성한다.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쪽을 보고 하면 네, 중립인가요? 네, 중립입니다. 저는. 예, 네, 다르면 좋습니다. 네. 저희는. 영어나 이제 그 한국사의 경우는 이제 이미 절대평가가 이제 해결이 됐지만 2018년에 네. 고등학교 입학하는 건 이제 중3 학생들의 수능 문제는요.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목들을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절대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논의가 더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또 일반적인 입장은 뭐냐면 입시는 좀 안정성을 가져가겠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이제 만드는 이유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정권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이런 이제 교육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신뢰성을 주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제도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절대평가를 저희도 이제 뭐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제 찬성하고 자격고사 하자는 이야기는 이제 저희들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현재의 그 상태를 좀 유지해 나가자 뭐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뭐 공통 과목 중심이죠. 공통 과목의 이제 절대평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수능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이제 긍정적 부분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든가 또 이제 수능으로 해서 고등학교 교육이 약간 혼돈스럽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수능을 지금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부터 사실 교육계에서 또 전문가들께서 이제 절대평가화를 대부분 다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격고사화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도 이제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공통 과목의 절대평가화는 바로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좀 궁금한 거는 문재인 후보님께서 제일 처음에
정시와 수시 문제 얘기해서 이제 많이들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다시 정시를 확대하게 수능 중심 정시를 확대한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지금 수능의 절대평가나 자격고사화라는 거는 사실은 수능자 때만 갖고 그러면 이제 뽑기는 힘들어질 텐데 그거는 그렇게 보면 모순적인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제 그게 약간의 오해가 빚어진 건데 네. 지난해는 수시가 69.9%였고 2018학년도 예상치는 이제 지금 73.6%입니다. 73.6% 이 속에는 바로 이제 논술이라든가 특기자 전형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대학 입시 방향은 시험에 이제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이 세 가지로 이제 단순화하고 지금 사실 이제 대학 입시 가지수가 무려 세기에 따른 3,600가지라고도 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단순화하자.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이제 축소하자. 이런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논술이라든가 특기자 전형 특기자 중에서는 예체 예능을 제외하고 이제 특기자 전형, 나머지 특기자 전형은 바로 이제 축소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74% 속에서 한 9%가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수시의 이제 단계적 감축, 축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실은 이제 지금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이제 수시 전형 그 재편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려는데 네. 사회자님께서 딱 가로채셔가지고 저도 궁금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수시에서 9%를 빼면 네. 그게 어디로 가냐가 다들 이제 좀 사실 궁금한 겁니다. 네. 네. 그 정시를 늘리는 그러니까 수능을 늘리는 거냐 아니면 뭐 학생부 교과나 학종을 늘리는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의문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건 각 대학별로 그걸 어떻게 이제 배분할 건가 하는 것은 대학이 이제 판단할 문제죠. 예. 근데 사실 제가 그 현역 고3 부모로서 사실 뭐 7대3이라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8대2 뭐 이래요. 왜냐면 재수생들이 다 정시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시를 보면 지금 고3 원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한테는 더 문이 좁아진다는 네. 굉장히 불만들은 많고 문재인 후보에서 오해를 했을 때는 이제 학생부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줄이려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오해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 얘기하신 거를 들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질문하신 9%는 좀 어쨌든 이거는 뭐 대학에서 판단은 해야 될 문제이긴 하죠. 현행 고등학교 체계를 3년에서 2년으로 바꾸고 진학학교, 직업학교 투 트랙으로 개편하면 입시 중심 교육이 해결될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죠? 여전히 근데 이성계 교수님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이건 먼저 어쨌든 안철수 후보님 공약을 가지고 질문한 것 같은데 X를 드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공약을 좀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현재 고등학교를 그냥 단순히 줄이는 체제로는 사실은 뭐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현재 고등학교를 2년으로 줄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과정 재편이나 학제 개편이 있는데 학제 개편을 전제로 한 것이면 이게 학제 개편 전제입니다. 그냥 요 표현에서 고등학교 그럼 제가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학제 개편을 여쭤보는 건데요. 좀 고등학교에만 맞춰서 질문을 잘못 쓴 것 같네요. 네,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만들려고 하는 진로 탐색 학교의 경우는 이제 그 중등 교육이 완전히 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의 그 긴 기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이제 좋아하는 것, 자기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여기로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사고력을 기른 다음에 자신이 이제 어떤 그 진로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진로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그게 진학 중심으로 가든 직업 중심으로 가든 그렇게 선택하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제 지금보다는
직업 쪽으로 좀 선택할 거라는 게 저희 예상입니다. 네, 단순히 학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진학 직업학교 투트랙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입시 중심 교육이 해결된다고는 이제 보지 않습니다. 이 진학학교 직업학교는 마치 지금의 이제 일반고와 특성화고 이런 시스템이나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바로 입시와 이제 대학 구조 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것만으로는 이제 입시 중심 교육이 해결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먼저 552로 이제 개편하면서 고등학교 입시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걸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이제 지원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제 그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입시로부터 이제 좀 이 보통 교육을 차단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초등 5년 과정은 시민으로서의 어떤 기본 자질,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함양하고, 그다음에 그 중등 보통 교육 5년 동안은 이제 좀 더 여유롭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양을 좀 넓혀가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그런 이제 시기로 이제 좀 재편을 하면요. 지금 이제 행해지고 있는 그런 고등학교까지 교육 전반을 좀 보통 교육의 전반을 그 안에 이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년은 자기가 이 선택에 따라서 진학을 위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학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자기가 직업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직업 진로에 맞는 그런 이제 교육을 선택해서 하는데, 이 이제 진로 탐색 학교는 모두 다 이제 무학년 학점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원하는 과목들을 제대로 이제 선택해서 가는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이제 창의적인 교육이나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진로에 이제 집중적인 그런 교육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김상호 위원장님은 네. 사실상 이 학제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제 검토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제 그 부정적인 의미들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실제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또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이제 학제를 다양하게 이제 주장하고 그래 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연구나 검토 과정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이걸 학제를 제대로 이제 바꾸려면은 한 12년, 길게 보면 한 15년 정도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학제 개편으로 풀어나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육이 안고 있는 병폐, 이 한계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할 거냐.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나 이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육인데, 이것을 풀기 위한 정확한 방법들을 먼저 동원해서 교육개혁 또 교육혁신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학제 개편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지금의 교육 병폐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학제 개편 관련해서 이제 뭐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문재인 후보 공약에도 학제 개편이 들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학제 개편에 그러니까 동의하신다라고, 취지는 동의하신다고 여기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시는 학제 개편은 아직 이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아니 나중에 이제 차분히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취지죠. 그러니까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필요하다는 표현까지는 아니고, 필요하지 않은 그걸 공약에 담는 당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당장 장기적으로 오히려 공약을 홍준표 후보 공약의 학제 개편이 보이긴 하던데, 학제 개편과 대학 네트워크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공약에. 그래서 그건 이제 이게 들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중간중간 우리 이제 연구진에서 연구할 때는 뭐 그런 사안들이 때로 이제 이야기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후보가 토론하실 때 학제 개편 취지에 동의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는 뭐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책임자라고 하면, 책임지는 지도자라고 하면 그게 필요성 있으면 자기 그 시기에 어느 정도 좀 해서
그 기타를 마련해야지. 이게 필요한데 내 때는 뭐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다음에 넘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맞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돈이 많이 드는 문제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이 사실은 적힙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워낙 감소해가지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로도 지금 현재 인프라를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학제 개편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이제 부수적인 문제 자꾸 가니까 저희도 이제 학제 개편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제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위원장님께도 동의하시겠지만 사실은 입시 경쟁이 가장 이제 그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뭐 학점제도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그럼 학점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학점제를 어떻게 하실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 어떻게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학점제를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 지금은 이미 이제 학점제 시작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세종시의 경우 이제 캠퍼스 고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학점제 시범적인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뭐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와 유사한 것을 시작을 한 거고, 학교 내에서의 이제 선택도 존중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학교 간 연계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학점제를 실시해서 이제 각 개인이 자기의 맞춤형 수업으로 자기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이제 자율적인 평가를 해서 그 자체가 이제 학생부가 되어서 바로 이제 대학 입시로 직결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사교육에 대한 이제 수요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 자체가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동안에 제시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 또한 이제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미 그 인터넷상에서는 초등학부모들이나 또는 뭐 지금 유아 두는 학부모들은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까지를 무릅쓰고 할 만큼 그렇게 지금 학제 개편이 당장 급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웃 일본도 633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 앞서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서도 이제 학제 개편은 굉장히 신중한 사안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제 무리다. 그래서 우선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병폐나 이러한 것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정말로 우리 이 학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이제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그것을 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나 또 실시 완성되는 시기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국민들의 공감대라든가 의견 수렴의 문제에 있어서나 다들 지금으로서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뭐 그런 지적들은 이제 사실 담론 수준의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꼭 필요하냐. 사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과거에 이제 프레임에 이제 갇혀 있는데요. 633 이게 이제 사실은 뭐 66년이 지난 70년 가까이 된 제도고 이게 세계적으로 공통적이지도 않습니다. 꼭 이걸 이제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이건 이제 서로 이제 그 합의 탭을 올려서 논의를 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라면 꼭 필요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젠다를 던지고 이슈화 시켜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이고요. 여전히 이제 드는 이야기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 교육의 병폐를 이제 자꾸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그 교육의 그 병목 현상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사이가 있습니다. 입시 경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교과육 실제도 해왔고, 저 경기도에 있어서 교육과정 클러스터나 뭐, 그리고 그걸 본따서 이제 서울에서 연합형 교육과정, 학교 간 연합 교육과정, 세종시에서 연합형 캠퍼스 이런 캠퍼스형 고등학교 뭐 이런 걸 했는데,
실제로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건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학점제를 제대로 하시려면 사실 교육과정 문제도 있거든요. 2018년 교육과정 할 거냐, 2009년 교육과정부터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거고, 교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걸만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굳이 들일 거면 그 돈을 들이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학제 개편, 계속 지금까지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논의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걸 진작에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시고 이제 사실 비판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교육부가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국가교육과정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국가교육과정도 국가에서는 이제 대강화 수준에서 아주 뼈대만 제시하고 그것을 학교별, 교사별로 이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이 이제 선행되고 그리고 이제 수업과 평가 시스템을 바꾸어내고 그리고서 이제 실제 이 학점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것을 변화시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의미에서 학점제를 바로 이제 도입할 수는 없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걸 단계적으로 이제 도입해 나가는 거고 그걸 도입해서 제대로 학점제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가능하다면 무학년제까지 간다면은 확실하게 이제 대학 입시라는 게 지금과 같은 이런 입시 중심 경쟁 교육을 해소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교육과정을 대강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교육과정을 바꿔야 돼요. 근데 2015 교육과정이 이제 내년에 적용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2020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도 지금 누가 이제 정권을 잡더라도 그 정부 내 말에 가서나 간신히 해볼 수 있을까? 그럼 이제 그 학제 개편에 대해서 뭐 현 정권에 대해서 못하지 않냐라는 주장과 거의 이제 똑같은 이제 그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전번에 이제 조영달 교수가 이야기해 놓으신 거 보니까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제 시범 사업 하는 데만 이제 한 8년 걸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제 지금 마치 학제 개편하면은 이제 교사 수가 안 늘어나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뭐 1.25, 1과 4분의 1, 뭐 15개월씩 한다고 하더라도 1과 4분의 1 정도는 이제 4분의 1만큼은 이제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1학년 들어가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학점제로 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별로 큰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학제 개편을 계속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이미지 형성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도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같이 좀 많이 이제 그런 좋은 이제 그런 충고는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걸 좀 우리나라의 교육 파일러담을 지금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제가 혁신학교 할 때도 사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학생들을 뭘 모토로 삼느냐. 지금 실제로 혁신학교가 많은 걸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상상력을 같이 한번 모아보면 어쨌든 지금은 경쟁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좀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우리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취지는 비슷하니까요. 네. 마무리 발언으로 좀 유권자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씩 김 위원장님부터 해주시죠. 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사실 혁신적인 이제 교육 정책과 그리고 이제 과감한 교육 재정 투자 그리고 지도자의 이제 확고한 개혁 의지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교육으로 인한 아픔을 크게 겪어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해소하고 교육 자체가 안고 있는 이제 병폐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현장에 기반을 둔 변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의 전문적인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제 혁신 그리고 학생 학부모 마을의 이제 협력적인 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어서 이 교육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선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한 그러한 것보다 실체적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실사구시적인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사실 좀 많은 걸 좀 배우러 나왔고요. 그 상대 어떤 문재인 후보 쪽에 이제 정책에 제가 좀 궁금했던 점도 좀 물어보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정책을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좀 됐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누가 되더라도 이게 이제 어떤 협력해 나갈 그런 정부가 돼야 될 텐데 서로 좀 다른 점이 있더라도 좀 오늘도 확인했지만 거의 전체적인 방향은 거의 비슷하고 강론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크게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누가 되더라도 이렇게 좀 힘을 합치면 좀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5월 9일 날 어떤 분이 이제 당선이 되시더라도 다른 후보의 정책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고 올바른 이제 교육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경험이었다는 생각 들고 이 자리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